현장 상황 대단히 혼란스럽고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차분하게 한두 가지 쟁점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부 법조팀의 김민혜 기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사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그 최순실 씨 여러 의혹들, 한 혐의가 1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를 좀 받고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은 이제 이번 그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을 통해서 저희가 추론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혹. 또 하나는 국정을 문란을 하려는 의혹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혹에 대해서 보면 그 재단 기금을 이제 유용했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기가 그 자금을 빼돌렸다면은 횡령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를 위해서 독일의 자회사라든지 자기 모녀의 이름을 건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금을 돌렸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배임 혐의도 적용이 네, 가능할 것 횡령과 같습니다. 배임. 예, 그리고 저절로 따라오는 거는 이제 탈세 혐의도 탈세.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딸 정유라 씨 이름으로 이제 집을 샀다 이런 의혹도 되게 나오는데 그 돈을 벌 수 없는 대학생 딸이 어떤 식으로 돈을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기금을 받아냈다, 좀 강요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팀을 좀 확대해서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아까 뭐 중계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달 말에 그 시민단체가 정경련과 재단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형사 8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유용 의혹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벌이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의혹들이 커지면서 지난 27일에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검사 15명 가량이 이제 이 사건에 투입이 된 건데요. 지금 보면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부가 네. 추가로 투입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첨단범죄수사부라는 곳은 이제 그 IT라든지 전산 뭐 이런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인데 지금 이 부서의 검사까지 포함하면 총 한 20명 정도가 20명이요. 이 사건을 이제 네. 받게 되는데요. 이쪽 수사부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국정문란 의혹의 가장 핵심 물증으로 떠오른 그 태블릿 PC, 최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그 정말 최 씨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위가 그 최 씨에게 전달이 됐고 또 저장된 문서들이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검사가 20명이면 웬만한 지검급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의원님 사실 네네.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목소리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순실 씨 상대로 어떤 부분들을 좀 의혹을 좀 캐내야 될까요? 예, 일단 최순실 씨 그 생각이 죽을 죄를 졌다는 그 생각이 정말 진심이라면 또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구하고 싶다면 본인이 그동안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털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본인은 연설문 일부 수정, 심경 표현 등에 있어서 뭐 도움을 드렸다. 그거 빼고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지금 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문제 네. 다 부인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그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거의 다 부인을 태블릿 했거든요. PC도 내 거 아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걸로 찍은 셀카 사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가 그 딸 이제 정유라 씨죠. 근데 이름이 정유연 씨였잖아요. 네. 그래서 연이라는 그 아이디로 했고 또 수정된 아이디는 유연이에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명의는 다른 사람 김한수 행정관 명의로 돼 있는 거로 돼 있지만 본인이 사용한 거는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에 힌트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부터 해서 본인이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 소상히 밝혀야 되고 네. 그다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그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K스포츠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 전부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어디하고 연락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예. 연락하면은 기업을 만나라 해서 SK에 80억, 롯데에 70억, 그 네. K스포츠가 그랬고 지금 잠시 그래서, 좀 네. 현장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접견을 하질 못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검찰에서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긴급 체포할 여지는 없나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들어가시는 모습 저희가 다 취재진이 지켜봤는데 네. 상당히 심리 상태가 들었던 것보다 더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부분은 그 전에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건강이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심장 부분에 약간 좀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 수사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심장 말씀이십니까? 심장? 어디가? 심장 쪽에. 예, 감사합니다. 씨가 어제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시간이 있으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기자분들에 쌓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멸할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변호인분들은 지금 들어가 계세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최순실 씨의 변호사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검찰에 출석하면 최순실 씨의 변호를 했는데 심리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 어느 쪽이 안 좋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장 쪽이 좋지 않다. 또 취재진이 증거 인멸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난 하루 동안 기자진의 취재진에 쌓여 있었다. 또 증거 인멸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기자진에 쌓여 있었던 분은 변호인이고 네. 최순실 씨 소재는 기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비행기 탔을 때 우리 검찰은 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준비하는 과정 이해는 하지만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검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신병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휴식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 검찰 보호 아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휴식을 줬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변호인한테 맡겨서 이제 우리가 소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 동안 증거인멸하고 입맞추기하고 짜맞추기 한 시간을 준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요즘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많은 걸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어제 참 잘못했다고 보고 오늘 이제 조사에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두 재단 형성 과정에서 이미 전 사무총장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거를 정확히 가려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체육부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 12개 사업에 1,800억이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다음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 씨 쪽에 이메일 보냈잖아요. 인사청탁하는. 그러니까 인사 개입 문제. 네. 또 이하에 대해 이 특혜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경재 변호인이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증거인멸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 뭐 변호인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증거인멸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이제 국정을 농단한 걸 넘어서 거의 뭐 국사범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혐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귀국을 했는데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이거 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은 이 검찰 나름대로 수사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런 비난 여론 때문에 오늘 급히 불러들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원래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좀 더 뒤에 부르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부른 건 뭡니까? 그 정도로 융통성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사실 인천공항에 도착하실 때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국민들의 지금 현재 법 감정이랄까요? 이런 데 사실 좀 부합되는 그런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었나 생각이고요. 저는 뭐 지금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결국 그 박관청 경정이 검찰의 그 문건 사건 때문에 잡혀 들어갔을 때 이야기했다는 부분 권력 서열 1위. 그 권력 서열 1위가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이 최순실 공화국이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작년이죠. 작년에 국회법 파동 때문에 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과 또 정윤회 씨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야기는 그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는 최순실 씨의 전행을 은유법적으로 비유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그거 진실은 유승민 의원만 알 수 있는 겁니다만 새삼스럽게 지금 최순실 씨의 의혹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었는가 그 부분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기자, 이제 최순실 씨가 검찰청사 조사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좀 어떻게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받아온 인물들 소환자들은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참고인 신분은 그야말로 아직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진술을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피해자 신분이라 하면 그만큼 혐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보면 그 처음에 조사받게 될 곳은 형사 8부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형사 8부는 원래 그 재단 기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첨단 범죄수사부. 첨단 범죄수사부 쪽과 특수부 쪽.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논란 의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감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아마 또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국민의 여론을 생각을 한다면 검찰이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물론 강제 그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아마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가 저렇게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망하고 좀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참 곤혹스러운 측면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차은택 씨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될까요? 차은택 씨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4년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만나게 됩니다.
고영태 씨가 중간에 소개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차은택 씨가 갑자기 실세가 되는 거예요. 문학의 황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최순실 씨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차은택 씨는 뭐 광고 감독이었지만 네, 이제 문학의 황태자가 되면서 차은택 씨는 미르재단을 사실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사표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 네. 송성각 씨, 그 포스코 계열사 광고사 매각과 관련해서 또 그 압력을 행사할 때 역시 차은택 씨하고 관련이 있고 지금 차은택 씨의 이 가까운 분들이 문체부 네. 장관이 되고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되고요. 이 전부 최순실 씨하고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또 최순실 씨가 만든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에 도움을 준 거로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하고 관계는 좀 틀어진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 아마 본인은 본인도 살기 위해서 뭐 진술을 하겠지만 예. 아마 최순실 씨하고 어긋나는 진술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진술의 어긋남, 일치함을 철저히 대조를 해서 그 범죄 혐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 씨를 과연 국내로 송환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김 기자, 사실 지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차은택 씨 조기 귀국 또는 자진 귀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된 이제 최순실 씨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라든지 고영택 씨라든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그 해외에서 체류 중인 차은택 씨만 네. 행적에 묘연한 상태거든요. 그 차은택 씨는 이달 초에 일부 매체와의 이제 인터뷰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번 주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따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이제 행방을 파악을 하고 예. 이제 법무부에 통보해서 들어오면 입국 조치를 해달라고 할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드라마를 찍으러 가서 갔다라고 해서 중국에 체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차 씨가 미국과 뉴질랜드에 또 개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몰래 도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대로라면 뭐 이번 주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이런 근데 시나리오대로라면. 투명하다라는 진단인데 예. 차 교수님 사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 네. 과연 입을 열겠느냐 예. 이 부분이 사실 관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뭐 지난번 그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 어느 정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준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그거조차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자신에 대한 혐의, 이 범법의 혐의는 전부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강하게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대해서 검찰이 이제 유력한 증거들을 대리되면서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최순실을 압박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순실 씨가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지금 독일로 떠나고 난 뒤에 사실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고 그리고 나서 또 검찰이 압수수색이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여기서 그러면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없다고 지금 이제 녹록하게 그냥 놓아 놓고 있을 것이냐? 보내주기는 검찰의 이 지금 존립의 이 지금 뭡니까 이 검찰의 명운이 네.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힘든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예상보다 일찍 귀국하고 인터뷰도 한 거는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못 박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한다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유력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대비가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음으로써 어차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것 자르는 나름대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절호의 나름대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반성해야 되고 사실은 청와대 이 우병우 수석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순실 씨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동안 그거는 그냥 근거 없는 의혹이다 이러고 가다가
계속 이제 언론 취재로 의혹이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나오니까 배당을 했어요. 사건 배당을. 서울지검 형사 8부 우리 김 기자 잘 아시겠지만 이건 수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사 3명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모든 언론들이 취재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 사과하시고 나서 이제 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되거든요. 오늘 또 보강을 했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할 그 시간을 네. 많이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최순실 씨 자기 회사 다 폐쇄하고 사무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큰 재단 중에 하나인 K스포츠 재단 컴퓨터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만든 더 블루K의 그 이메일 계정 다 폐쇄가 됐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겠지만 이건 네. 정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놨을 때 우리 국민이 과연 그걸 믿으실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지 않을 그렇기 것이다.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특검 가지고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가자는 거고 이제 야당은 별도 특검을 하자, 별도 입법을 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국민들 너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을 새누리가 받아서 정말 과감한 특검을 하도록 하는 게 예, 그래야 나중에 그래도 야당이 추천한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 네. 그 국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검찰 내에서도 상당한 후폭풍, 역풍이 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죠. 97년도 김현철 씨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입니다만 한보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김현철 씨를 불러서 20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무혐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에 거의 뭐 국민적인 분노가 완전 극에 달했을 때 할 수 없이 그 검찰이 당시 중수부장을 교체를 하고 네. 그때 데리고 모셔온 분이 심재륜 당시 인천지검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재륜 지금 그 당시 중수부장이 김현철 씨 한보 비리 부분을 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그러니까 지금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당시 김현철 씨가 다른 그 자신의 그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받았던 돈 그걸 조세 포탈 혐의로 해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실은 검찰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이 한 번은 수사에 실패했지만 두 번에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 김현철 씨를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감정하고 나름대로 일치를 시켜준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때 당시는 사실은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지금 이제 별도 특검을 하자는 건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별도 특검을 하려고 하면 그럴 때 입법을 해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사도 골든타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설 특검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이 야당이 지명하는 분으로 보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판단하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한 사람을 하자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설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그 검사보가 인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면 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 주가 되고 검찰이 같이 병행 수사를 하면서 도와주는 서포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실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오히려 하나의 시간을 해법이 좀 아닐까. 단축을 하면서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김 기자.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오늘 이제 최순실 씨가 오후 3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새 날이 밝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좀 수사 과정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검찰이 좀 집중 수사할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그 검찰 수사 이번에 언론과 여러 가지 의혹이 이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은 사실상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들어갔는데요. 그 예를 들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27일 날 예를 들어 이제 들어갔을 때도 2박 3일 마라톤 조사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들어가서 하루 꼬박 세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 참고인으로 소환된 핵심 인물이라고 이제 불리는 참고인 소환된 그 정도인데 지금 그 피해자 신분으로 들어간 이상은 네. 아마도 조금 더 뭐 건강 상태를 뭐 고려한다면 어떻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기금 모금 유용, 기금을 유용한 의혹도 의혹이지만 지금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거는 그 최 씨가 그야말로 국정 문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비난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에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두 분이 매겨질 것 지금 같습니다. 거듭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제 과연 증거가 상당히 인멸됐을 것 아니냐.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들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법조 취재 기자들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핵심 쪽으로 다가가면서 청와대 인사 쪽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난 주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 일단 처음으로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의혹에 대해서 보면 그 재단 기금을 이제 유용했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자기가 그 자금을 빼돌렸다면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또 이를 위해서 독일의 자회사라든지 자기 모녀의 이름을 건 자회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금을 돌렸다 이런 의혹도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배임 혐의도 적용이 네, 가능할 것 횡령과 같습니다. 배임. 예, 그리고 저절로 따라오는 거는 이제 탈세 혐의도 탈세.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딸 정유라 씨 이름으로 이제 집을 샀다 이런 의혹도 되게 나오는데 그 돈을 벌 수 없는 대학생 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돈을 받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그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 씨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기금을 받아냈다, 좀 강요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죄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팀을 좀 확대해서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아까 뭐 중계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난달 말에 그 시민단체가 정경련과 재단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형사 8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유용 의혹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벌이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의혹들이 커지면서 지난 27일에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검사 15명 가량이 이제 이 사건에 투입이 된 건데요. 지금 보면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첨단 범죄 수사부가 네. 추가로 투입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첨단 범죄 수사부라는 곳은 이제 그 IT라든지 전산 뭐 이런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인데 지금 이 부서의 검사까지 포함하면 총 한 20명 정도가 20명이요. 이 사건을 이제 네. 받게 되는데요. 이쪽 수사부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국정문란 의혹의 가장 핵심 물증으로 떠오른 그 태블릿 PC, 최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가 그 정말 최 씨의 것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경위가 그 최 씨에게 전달이 됐고 또 저장된 문서들이 어떤 식으로 유출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20명이면 웬만한 지검급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의원님 사실 네네. 지금 이제 최순실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는 목소리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최순실 씨 상대로 어떤 부분들을 좀 의혹을 좀 캐내야 될까요? 예, 일단 최순실 씨 그 생각이 죽을 죄를 졌다는 그 생각이 정말 진심이라면 또 국민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구하고 싶다면 본인이 그동안 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낱낱이 털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네. 본인은 연설문 일부 수정, 심경 표현 등에 있어서 뭐 도움을 드렸다. 그것 빼고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지금 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문제 네. 다 부인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그 관계자들과의 관계도 거의 다 부인을 태블릿 했거든요. PC도 내 거 아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걸로 찍은 셀카 사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아이디가 그 딸 이제 정유라 씨죠. 근데 이름이 정유연 씨였잖아요. 네. 그래서 연이라는 그 아이디로 했고 또 수정된 아이디는 유연이에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명의는 다른 사람 김한수 행정관 명의로 돼 있는 거로 돼 있지만 본인이 사용한 거는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검찰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국정농단에 힌트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부터 해서 본인이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말 소상히 밝혀야 되고 네. 그다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그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 K스포츠의 정현식 전 사무총장 전부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전화를 해서 어디하고 연락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예. 연락하면은 뭐 기업을 만나라 해서 뭐 SK에 80억, 롯데에 70억, 그 네. K스포츠가 그랬고 지금 잠시 그래서, 지금 네. 현장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씨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접견을 하질 못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검찰에서 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긴급 체포할 여지는 없나요? 그건 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들어가시는 모습 저희가 다 취재진이 지켜봤는데 네. 상당히 심리 상태가 들었던 것보다 더 안 좋아 보이세요. 그 부분은 그 전에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뭐 건강이 대단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심장 부분에 약간 좀 이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 수사 담당자에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심장 말씀이십니까? 심장? 어디가? 심장 쪽에. 예, 수 감사합니다. 씨가 어제 뭐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시간이 있으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어제 하루 동안 기자분들에 쌓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멸할 부분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변호인분들은 지금 들어가 계세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최순실 씨의 변호사이죠. 이경재 변호사가 지금 검찰에 출석하면 최순실 씨의 변호를 했는데 심리 상태가 대단히 안 좋다. 어느 쪽이 안 좋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장 쪽이 좋지 않다. 또 취재진이 증거 인멸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지난 하루 동안 기자진의 취재진에 쌓여 있었다. 또 증거 인멸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기자진에 쌓여 있었던 분은 변호인이고 네. 최순실 씨 소재는 기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비행기 탔을 때 우리 검찰은 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준비하는 과정 뭐 이해는 하지만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검찰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신병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휴식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 검찰 보호 아래 신병을 확보한 상황에서 휴식을 줬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뭐 변호인한테 맡겨서 이제 우리가 소재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하루 동안 증거 인멸하고 입맞추기하고 짜맞추기 한 시간을 준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예, 비난을 예. 하고 있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요즘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많은 걸 부인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은 어제 참 잘못했다고 보고 오늘 이제 조사에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두 재단 형성 과정에서 이미 전 사무총장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그거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에 대한 거를 정확히 가려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화체육부
TF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 12개 사업에 1,800억이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들이 많아요. 그다음 문체부 차관이 최순실 씨 쪽에 이메일 보냈잖아요. 인사청탁하는. 그러니까 인사 개입 문제. 네. 또 이하에도 이 특혜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경재 변호인이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증거인멸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 뭐 변호인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증거인멸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까 방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지금 이제 국정을 농단한 걸 넘어서 거의 뭐 국사범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혐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귀국을 했는데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이거 법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뭐 검찰은 이 검찰 나름대로의 수사 계획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런 비난 여론 때문에 오늘 급히 불러들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늘 원래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좀 더 뒤에 부르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근데 오늘 부른 건 뭡니까? 그 정도로 융통성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사실 인천공항에 도착하실 때부터 즉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국민들의 지금 현재 법 감정이랄까요? 이런데 사실 좀 이 부합되는 그런 하나의 조치가 아니었었나 생각이고요. 저는 뭐 지금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결국 그 박관청 경정이 검찰의 그 문건 사건 때문에 잡혀 들어갔을 때 이야기했다는 부분 권력 서열 1위. 그 권력 서열 1위가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의 최순실 공화국이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작년이죠. 작년에 국회법 파동 때문에 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한 이야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했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과 또 정윤회 씨까지 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이야기는 그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이야기는 최순실 씨의 전행을 법률법적으로 비유한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뭐 그거 진실은 유승민 의원만 알 수 있는 겁니다만 새삼스럽게 지금 최순실 씨 의혹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진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었는가 그 부분에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기자, 이제 최순실 씨가 검찰청사 조사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좀 어떻게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받아온 인물들, 소환자들은 참고인 신분이거든요. 참고인 신분은 그야말로 아직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진술을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 하면 그만큼 혐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어서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최순실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해야 될 텐데 일단 지금 보면 그 처음에 조사받게 될 곳은 형사 8부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데 형사 8부는 원래 그 재단 기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수사를 받고 그 다음에 첨단 범죄수사부. 첨단 범죄수사부 쪽과 특수부 쪽. 그래서 그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논란 의혹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감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아마 또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국민의 여론을 생각을 한다면 검찰이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물론 강제 그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하고 돌려보내고 다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아마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순실 씨가 저렇게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자체가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망하고 좀 이걸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참 곤혹스러운 측면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수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차은택 씨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귀국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될까요?
차은택 씨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4년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만나게 됩니다. 고영태 씨가 중간에 소개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차은택 씨가 갑자기 실세가 되는 거예요. 문학의 황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최순실 씨하고 모르는 상황에서 차은택 씨는 뭐 광고 감독이었지만 네, 이제 문학의 황태자가 되면서 차은택 씨는 미르재단을 사실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사표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 네. 송승각 씨, 그 포스코 계열사 광고사 매각과 관련해서 또 그 압력을 행사할 때 역시 차은택 씨하고 관련이 있고 지금 차은택 씨의 이 가까운 분들이 문체부 네. 장관이 되고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되고요. 이 전부 최순실 씨하고 연결이 돼서 이분들이 또 최순실 씨가 만든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에 도움을 준 거로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은택 씨가 최순실 씨하고 관계는 좀 틀어진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그 아마 본인은 본인도 살기 위해서 뭐 진술을 하겠지만 예. 아마 최순실 씨하고 어긋나는 진술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진술의 어긋남, 일치함을 철저히 대조를 해서 그 범죄 혐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과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 씨를 과연 국내로 송환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김 기자, 사실 지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차은택 씨 조기 귀국 또는 자진 귀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된 이제 최순실 씨 비리 의혹을 폭로했던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라든지 고영택 씨라든지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그 해외에서 체류 중인 차은택 씨만 네. 행적에 묘연한 상태거든요. 그 차은택 씨는 이달 초에 일부 매체와의 이제 인터뷰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번 주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따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 내부적으로도 열심히 이제 행방을 파악을 하고 예. 이제 법무부에 통보해서 들어오면 입국 조치를 해달라고 할 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어떤 드라마를 찍으러 갔다라고 해서 중국에 체류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차 씨가 미국과 뉴질랜드에 또 개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몰래 도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정대로라면 뭐 이번 주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이런 근데 시나리오대로라면. 투명하다라는 진단인데 예. 차 교수님 사실 예. 이제 결국은 이제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 네. 과연 입을 열겠느냐 예. 이 부분이 사실 관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뭐 지난번 그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그 어느 정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준 부분은 인정을 했지만 그거조차도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자신에 대한 혐의, 이 범법의 혐의는 전부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강하게 부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대해서 검찰이 이제 유력한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이제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최순실을 압박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최순실 씨가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지금 독일로 떠나고 난 뒤에 사실은 많은 증거들이 인멸됐고 그리고 나서 또 검찰이 압수수색이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여기서 그러면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유력한 증거가 없다고 지금 이제 녹록하게 그냥 놓아 보내주기는 검찰의 이 지금 존립의 이 지금 뭡니까 이 검찰의 명운이 네.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힘든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가 예상보다 일찍 귀국하고 인터뷰도 한 거는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못 박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나오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도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한다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유력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대비가 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음으로써 어차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아주 작은 것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것 자르는 나름대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절호의 나름대로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반성해야 되고 사실은 청와대 이 우병우 수석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순실 씨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동안 그거는 그냥 근거 없는 의혹이다 이러고 가다가 계속 이제 언론 취재로 의혹이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나오니까 배당을 했어요. 사건 배당을. 서울지검 형사 8부 우리 김 기자 잘 아시겠지만 이건 수사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검사 3명이 이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모든 언론들이 취재를 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대통령 사과하시고 나서 이제 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가 되거든요. 오늘 또 보강을 했고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할 그 시간을 네. 많이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최순실 씨 자기 회사 다 폐쇄하고 사무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된 큰 재단 중에 하나인 K스포츠 재단 컴퓨터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만든 더 블루K의 그 이메일 계정 다 폐쇄가 됐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겠지만 이건 네. 정말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물을 내놨을 때 우리 국민이 과연 그걸 믿으실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믿지 않을 그렇기 것이다.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특검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문제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특검 가지고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가자는 거고 이제 야당은 별도 특검을 하자, 별도 입법을 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순간은 우리 국민들 너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주장을 새누리가 받아서 정말 과감한 특검을 하도록 하는 게 그래야 나중에 그래도 야당이 추천한 그 특검이 수사한 결과 네. 그 국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결국은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검찰 내에서도 상당한 후폭풍, 역풍이 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죠. 97년도 김현철 씨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입니다만 한보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이 김현철 씨를 불러서 20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무혐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에 거의 뭐 국민적인 분노가 완전 극에 달했을 때 할 수 없이 그 검찰이 당시 중수부장을 교체를 하고 네. 그때 데리고 모셔온 분이 심재륜 당시 인천지검장입니다. 그래서 이 심재륜 지금 그 당시 중수부장이 김현철 씨 한보 비리 부분을 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혐의가 지금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당시 김현철 씨가 다른 그 자신의 그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받았던 돈, 그걸 조세 포탈 혐의로 해서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실은 검찰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에 걸쳐서 검찰이 한 번은 수사에 실패했지만 두 번에는 진짜 어떤 식으로든 김현철 씨를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그 감정하고 나름대로 일치를 시켜준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그때 당시는 사실은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지금 이제 별도 특검을 하자는 건데 사실은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별도 특검을 하려고 하면 그럴 때 입법을 해야 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사도 골든타임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상설 특검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이 야당이 지명하는 분으로 보임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판단하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한 사람을 하자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설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검사보가 인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하려고 하면 손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설 특검이 주가 되고 검찰이 같이 병행 수사를 하면서 도와주는 서포트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실을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오히려 하나의 시간을 좀 아닐까. 단축을 하면서도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김 기자.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오늘 이제 최순실 씨가 오후 3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새날이 밝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한번 좀 수사 과정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검찰이 좀 집중 수사할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그 검찰 수사 이번에 언론과 여러 가지 의혹에 이끌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은 사실상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들어갔는데요. 그 예를 들면 고영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27일 날 예를 들어 이제 들어갔을 때도 2박 3일 마라톤 조사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도 들어가서 하루 꼬박 새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 참고인으로 소환된 핵심 인물이라고 이제 불리는 참고인 소환된 그 정도인데 지금 그 피해자 신분으로 들어간 이상은 네. 아마도 조금 더 뭐 건강 상태를 뭐 고려한다면 어떻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기금 모금 유용, 기금을 유용한 의혹도 의혹이지만 지금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거는 그 최 씨가 그야말로 국정 문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비난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검찰 수사에 점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두 분이 매겨질 것 같습니다. 지금 거듭 이제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제 과연 증거가 상당히 인멸됐을 것 아니냐.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들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법조 취재 기자들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핵심 쪽으로 다가가면서 청와대 인사 쪽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 지난 주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 논란이 됐던 그 이제 비선실세 의혹에 휘말렸다고 의심을 받는 안종범 수석, 전 수석, 네. 또 정호선 그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한 건데요. 이게 직접은 아니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첫날에는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청와대 쪽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고 해요. 네. 국가 기밀 등을 아마 이제 이유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첫날은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튿날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튿날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다. 그래서 그 상자 7박스 분량의 그 자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미 제출로 받은 목록 그리고 예. 이미 사실상 뒤늦은 압수수색에서 얼마만큼의 소개 목적을 달성할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핵심 증거가 굉장히 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일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청와대 어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사무실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 안종범 수석, 정우성 비서관, 전 비서관이죠. 비서관의 관련 자료들,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뭐 넘겨줬다. 이미 제출 형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실 뭐 지금 이제 과거 건의주의 시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정원, 뭐 국세청, 또 검찰 자체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뭐 옛날 검찰 스스로도 특검에 의해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에 의해서 검찰 스스로도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엑스파일, 국정원 엑스파일 때문에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청와대만 지금 압수수색을 안 당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고도의 국가 기밀을 지금 갖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국가 기밀과 관련해서는 또 청와대가 또 거부할 수 있는 또 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니까 합법적 태도를 내서 된 거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새로 보임된 이 최재경 민정수석의 저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새로운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할 때 검증의 기능도 갖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내부 감찰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검사가 이 자리를 사실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나라의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이 자리를 지금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어제 검찰이 알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아주 특수통이고 아주 뛰어난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내부 감찰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자진해서? 청와대에서 해서 청와대 예를 들면 청와대 내의 그 뭡니까 이 보안 시스템이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증거를 인멸을 했다 하더라도 복원을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재경 민정수석이 자발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 범죄 혐의들을 증거들을 네. 검찰에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법적으로 관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청와대가 민정수석이 바뀐 만큼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좀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는 지적이신데 예, 그러니까 첫날 청와대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막았지 막았죠.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 내부에 그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게끔 지휘한 분은 아마도 사표를 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죠. 당시 토요일까지는? 민정수석.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도 이례적으로 이 청와대가 이미 제출한 자료는 쓸만한 자료가 없다고 그걸 버텼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 이제 이 망신을 주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 검찰의 이 심기를 표출을 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도 다시 줄다리기가 있었죠.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오후에 그럼 우리 오늘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오후 3시쯤 돼서 청와대가 이제 자료를 주기 시작해서 7개 박스에 넣었다는데 전날보다는 더 나은 자료가 왔다는 게 검찰 측 이야기인데 일단 검찰이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 이제 청와대의 태도를 예.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 때하고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 때의 어떤 차이점을 네.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뭐 국가기밀이 고도의 국가기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 국가기밀을 뭐 누설하거나. 손대고 뭐 유출할 그건 생각은 같은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죠. 그건 뭐 유출한다면 그건 또 큰 국기문란 사건이 되고 다만 지금 이제 그 사무실 안에 여러 가지 뭐 이제 기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뭐 그렇게 한 거는 이해가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정말 A부터 G까지 전모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국민들의 이런 따가운, 분노를 의심한다면 최대한 뭐 있는 그대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게 된다.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 근데 민정수석이 교체가 됐는데 네. 사실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사정 라인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검찰 인사도 그렇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다 그렇고 그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그래서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뭐 이 지금 이제 물론 뭐 시스템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뭐 지금 최재경 이 민정수석이 사실은 뭐 지금 BBK 때 이 상당히 그때 이명박 후보에게 아주 유리한 유리한 결과를 줬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그 정치검사 상당히 아니냐? 정치검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 내의 신망이 상당히 제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한상대 검찰총장 시절에 약간 부당한 내부의 여러 가지 그런 기류 때문에 이른바 항명파동이죠. 항명파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당히 불이익도 받고 또 검사라는 아주 고위 검사직을 했지만 옷을 벗고 난 뒤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법무연수원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일종의 이 뭡니까 이 자신의 경륜을 네. 이렇게 그 전달한 후배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고 한다면 최재경 검사가 그렇게 정치적인 시류에 의해서 예.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무조건 대통령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하나 우려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내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아마 거국 내각 뭐 이런 중립 내각의 형태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예. 그때는 검찰의 진짜 정치적 독립이 정말 필요할 텐데 이때 최재경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내가 검찰의 선배로서 네. 뭔가 자주의지를 하려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오히려 정치적 부메랑에 붕을 받을 수 받을 있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김 기자. 어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을 검찰에 소환을 했죠. 소환해서 14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번 그 우수석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뭐 예전에 이석수 지금은 사표를 냈지만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 비리에 관련해서 내사를 했었고
또 그런 횡령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우수석 같은 경우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언제든 소환에 가능할 수 있는. 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에서는 몇 차례 계속 꾸준히 불렀다고 얘기하지만 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저께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을 불러서 14시간을 조사를 했는데 네.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은 우수석에 사표를 내고 이제 양인이 된 상황에서 우수석을 부르기 위한 절차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제 어제 우수석 부인을 이제 네네. 상대로 해서 가족회사 정강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예를 들면 아들 병역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을 조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면 조사가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그 동안은 이제 권력의 눈치를 좀 봐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수석이라는 위치상 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부르기 어려운 네. 상황이라고 이제는 판단을 자연인으로 됐다. 예, 된다고 안팎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발건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검찰 소환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결국에는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선 전 비서관도 검찰 수사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어제 전격적으로 청와대 비서진 5명을 교체하면서 비상 탈구 찾기에 나섰는데요. 자, 김 기자, 사실 이제 최순실 씨가 출석한 데 이어 어제 사퇴한 경질된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대통령 측근들도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이유도 두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혐의를 의혹을 들어주자면요.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재단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대기업 자금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수석 신분으로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이 나와서 또 한 번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이제 꼽혔던 인물인데요. 네.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주말에는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서 굉장히 의혹의 실타래를 푸는 작업을 해왔는데 사실상 현 정부의 핵심 실세라는 것 그리고 현직이라는 심적 부담감 때문에 수사에 일부 제약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경질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제 측근들에 대한 경질이라는 명목이 더 생기면서 네. 사실상 검찰 소환은 이제 불가피할 거다.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이제 출입 금지됐다, 네, 출국 출국 금지됐다 금지가 된 이렇게 상태입니다. 된 이야기인데 차 교수님, 예. 사실 이제 안종범 전 수석 미르 K스포츠재단의 어떤 형성의 어떤 핵심 연결고리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와서는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한류 문화라든지 또 평창 동계올림픽 그런 필요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본다고 한다면 이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압력을 넣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마지못해 지금 이제 응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이런 식의 모금 방식은 50 시절,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나 가능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파장을 알기 때문에 아마 안종범 수석도 이걸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청와대 수석으로서 문제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서 그게 개입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마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안종범 수석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지금 현재 그럼 과연 안종범 수석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안종범 수석이 최순실 씨하고 뭔가 지금 말을 맞추면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종범 수석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들하고도 자기 모든 직을 걸고 뭐를 걸고 하면서 최순실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거짓말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게 또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자기가 최순실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최순실 씨의 지휘를 받은 K재단의 사무총장이라든지 더블루K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종범 수사와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최순실 씨의 명을 받고 가니까 안종범 수사하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종범 수석도 누군가로부터 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명을 받은 분은 자신의 위에 상급에 있는 분, 네. 지시를 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본인이 만약에 그 사실을 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한다면 본인은 죄는 가벼워지겠죠.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셨던 네. 또 자신은 국회의원에다가 정무수석과 발탁했던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신의, 의리 이런 부분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상당히 안종무 수석이 고뇌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인데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 건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전경련 대기업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자발성을 믿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뭐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그 두 재단 아이디어는 자기가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로 해서 대기업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커지니까 또 두 재단을 느닷없이 그동안 관심을 별로 안 보고 없애는 걸로 해서 지금 재단 사무실도 많이 폐쇄되고 하나로 합치기로 하고 하는 거 보면 국민들은 그거는 은폐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네. 특히 미르재단 설립 과정을 보면요. 이 재단이 10월 27일 날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인 10월 25일 날 정경련의 연락을 받은 대기업들이 10월 26일 일요일 날 아침에 한 호텔에 저 임원들 다 네. 보내서 이제 출연 약정서 뭐 법인인감 보내고 그날 오후에 문체부 주무관이 와서 저 승인을 하고 과장 승인하고 다음 날 이제 실장까지인가 이렇게 승인이 돼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또 재단의 그 출연금 미르재단 예, 486억이고요. 그다음에 K스포츠 재단 288억 원입니다. 774억 원이 금방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한다면 대기업 각각 다 결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때, 이 대목은 예. 검찰이 아마 잘 밝혀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검찰의 목 중에 하나가 과연 이제 대통령의 연설문 각종 기록들이 어떤 자료들이 이제 외부로 유출됐다라는 의혹인데 그 연결고리에 이제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세간의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부 연설문 유출은 지난 25일 대통령께서 사과하시면서 이제 표현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최순실 씨 쪽에 이제 갔다는 걸 인정을 하신 거고 우리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조인근 전 비서관 연설문을 기록 비서관. 썼던 그 조인근 전 비서관이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제 그때도 조인근 전 비서관이 이야기했지만 초안을 쓰면 그 이제 정호성 비서관한테 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그 문제의 태블릿 PC에 네. 정호성 비서관 아이디로 간 이 메일들이 있다는 거죠. 메일이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선에서 그쳤는지 아니면 더 많은 연설문들이 갔는지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수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우성 비서관 알려진 것 이상으로 다양한 여러 광범위한 자료들을 유출하는 어떤 고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승환 씨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매일 저녁마다 뭐 30cm 이상의 뭐 문서를 들고 왔다는데 저는 좀 그거는 아무래도 그건 과장이 예, 됐을 예. 건데 아무리 과장이라 하더라도 전혀 없는 사실을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지금 세간의 뭡니까 관측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비서관의 상당히 정 비서관의 네. 그러한 의혹이 저는 사실 진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높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아마 조만간 소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문건을 갖고 갔다고 하면 청와대에서 갖고 간 문건이 지금 이제 유출되면 나름 흔적이 남을 건데 그렇죠. 그 흔적을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냐는 부분인데 그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신임 이 민정수석인 최재경 민정수석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메일을 외부로 보내려면 보안 USB에
접속을 해서 그렇죠. 보안 검사를 받고 다시 넣을 때도 보안 검사를 네. 받아야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사람 인편으로 왔다 갔다 했을 제가 경우는 알기로는 청와대 내에서 문건을 복사를 하면 복사도 누가 했는지 기록이. 기록이 다 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금 현재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청와대 내의 문건을 별도의 통신회선을 청와대 부속실에다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는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또 더 그렇죠. 큰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USB에서 뭐 만약에 복사를 해 나갔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다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지 태블릿 않을까 PC의 생각합니다. 경우에도 지금 최순실 씨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네. 모르는 거다. 네. 그리고 이건 다른 명의로 돼 있는데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번에 좀 어떻게 명백백백하게 좀 밝혀질까? 지금 뭐 검찰이 지금 이제 그 초동 수사의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금 검찰은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태블릿 PC가 태블릿 PC 같은 거 거의 휴대폰하고 그렇죠.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로 출국했을 때 보통 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외국을 가면 외교부에서 영사 업무 차원에서 뭐 국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 같은 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태블릿 PC에 그것이 저장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 저장된 날짜가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 출국한 날하고 거의 겹친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최순실 씨가 아마 태블릿 PC를 들고 가서 거기서도 일부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것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 태블릿 PC는 받아볼 수는 있는데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는 거죠. 네. 이 검찰이 이제 태블릿 PC 다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추정하는 건 그 태블릿 PC로 받아서 최순실 씨가 읽어보고 자기의 의견을 뭐 누군가에 이야기해서 다른 경로로 수정했을 가능성 뭐 이런 거죠. 그다음 또 태블릿 PC 안에 있는 2014년 9월에 대통령의 그 유엔 일정, 네. 그 보면 최순실 씨 친필로 수정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옷 색깔이라든가 네, 뭐. 그래서 11개 일정 중에 8개가 그 색깔대로 됐다는 건데 그런 거는 또 최순실 씨 친필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서 거기에 저장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 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금 또 정유라 씨가 지금 또 어디에 지금 있는지도 사실 확실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김 기자, 사실 많은 국민들 또 궁금해하고 또 많이 분노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화여대에서의 학사 관리, 입학 과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육부가 이대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이제 정유라 씨 입학 과정에서 체육 특기생을 뽑는데 그 입학하는 연도에 대상 종목을 늘려서 승마 종목을 이제 포함한 점을 추가했다. 비롯해서 입학 과정에 뭐 문제가 생겼는지 예를 들어 금메달 딴 사람을 이제 그 뽑아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 말이 나온 뒤에 금메달을 딴 이후에 그다음에 입학이 된 부분, 그러니까 선우가 좀 바뀐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살피고 있고요. 예. 또 세간에 뭐 대학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일이지만 리포트를 엉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점을 잘 줬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씨의 입학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정도에 따라서 입학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그 정유라 씨의 그 행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렇죠. 분들이 네. 많은데 어제 그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어머니는 왔지만 딸은 귀국하지 않았다. 아마도 독일에 체류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들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괜찮지만 딸에 대해서만큼은 좀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센 비난에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그거 딸만큼은 우리 사회가 좀 네. 아량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가 돼서 이제 결론이 날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김종 문화체육부
제2차관이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좀 확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김종 차관이 사실 임명될 때부터 사실 그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의 추천으로 들어왔느냐? 물론 뭐 김종 체육부 이 차관이 문체부 이 차관이 이 그 체육학을 전공한 교수이긴 네.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 뭐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 소위 말해서 그때도 당시 사실 비선실세가 어떻게 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사실 제기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김종 차관이 사실 2차관을 하면서도 또 1차관의 업무를 상당 부분 가져와 가지고 사실 문체부의 그 실세처럼 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김종 차관이 무엇보다도 지금 K스포츠재단의 사업에 또 깊숙하게 관여를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문체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청와대의 지금 관련 수석들이 이번에 경질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맥락에서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최순실 측의 변호인이죠. 자,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상당 시간 이제 장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의원님 어제 이제 검찰 조사는 별개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국 수습 체계 하나로 청와대 비서진을 이제 개편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사실은 며칠 전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라고 했고 어제 이제 두 수석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인선이 다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수석 인선을 발표한 거는 그만큼 이 민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방증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최소한의 조치가 이제 겨우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예. 분한 민심의 이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직시해서 과감한 쇄신 조치가 가능한 한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하고는 형사소추를 재임 중엔 받지 않지만 이 형사소추의 개념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수사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5일 사과하시면서 이 연설문 일부에 대해서 유출된 점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셨고 국민들께 아주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과가 또 미흡했다는 많은 지적이 나오고 하니까 본인이 한번 이제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나도 수사를 받겠다. 이번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총리를 비롯한 내각 쇄신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야당이 처음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고국내각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내각 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의 끝에 고국 중립 내각 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오물이 있는 집단에 왜 가느냐는 식으로 그거는 정말 이 국가 위기 상황에 정말 사실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전국 혼란을 계속 가중시키고 야당은 계속 정부와 여당을 이렇게 때리기 해서 반사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해석으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오늘 대통령과 야3당 지도부와의 이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고 속히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정말 여야가 총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 원내대표, 시큰둥한. 혐의자와 왜 만나느냐. 사실 대통령을 겨냥한 이야기인데 품격도 없을 뿐더러 이 상황을 좀 즐기면서 반사이득을 얻고 내년 대선에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아볼 건가 여기에만 몰두해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야당이 정말 이번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위기 상황을 빨리 수습을 해서 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청와대, 정부, 여당이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야당의 힘이 더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런 자기 주장을 충분히 하고 또 요구를 관철시켜서 청와대와 여권도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그래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대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날 예정됐던 오찬 행사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놓은 청와대 메시지가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수석 참모진들 사표를 받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어제 또 지금 몇몇의 인사를 또 이제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단계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나름대로 전국 운영권을 주도권을 그래도 본인의 손아귀 속에 갖고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에 일격을 가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새누리당이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고 들고 놓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이 지금 이제 전국 운영권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같이 공멸하자는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나름대로 차별화를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딱 직설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대선 보고 정치적인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요구하고는 같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거국 중립 내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책임 총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대통령 권한 대행 수준의 총리를 옹립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그래서 지금 야당은 근데 왜 지금 그걸 안 받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정치적인 책임을 중요시한다고 한다면 지금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이제 국가적인 위난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계속 잡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제 여당의 의도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들썩 잡기가 정무적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면 잡아야 되지만 정무적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러면 거죠. 새누리당이 그리고 또 하나는 거국 중립 내각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이제 여당의 지도부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당의 지도부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정현 대표로 상징되는 친박 강경파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논의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나름대로 시간 벌기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새누리당 책임 역시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어떤 진언도 하지 못했고 그동안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인적 쇄신, 새누리당이 청와대 내각 인적 쇄신만 주장하는데 자기 스스로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 체제로 조속히 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국 중립 내각 놓고는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김 기자 짧게 하나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사건은 그 검찰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 그 관련한 이제 비리 의혹까지 커져가다 보니까 사실 의혹의 발걸음이 검찰 수사보다 훨씬 앞서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 여론을 극복하고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를 성과를 내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이거에 따라서 여야 역시 이례적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 종류는 다르지만 특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한 만큼 이제 그 검찰의 운명이 사실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사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민적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정치권 모두 명명백백한 진실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 기다려봅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